대전은 산성의 도시라 알려져 있을 만큼 산성이 많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계족산성은 백제가 축조한 산성입니다. 네, 지금 저는 계족산성 남문 앞에 와 있는데요. 계족산성은 대전 근처에 있는 수십 개의 백제 산성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큽니다. 둘레에 있는 성벽에 길이만 하더라도 1037m에 이를 정도고요. 산 정상 주변에 마치 띠를 두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법으로 쌓는 것을 태매식 산성이라고 합니다. 백제의 산성은 자연석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다듬어 켜켜이 쌓는 것이 특징입니다. 계족산성은 물을 모아두던 연못인 집수지입니다. 산성한 군사들이 마실 물로 쓰거나 불을 끌 때 쓰는데요.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집수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큽니다. 계족산성에 오르면 멀리 산 아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동쪽으로는 대청호, 그 건너에는 옥천군이 보이고 북동쪽에는 충북 보은이 있습니다. 쓰러져간 백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했던 부흥군의 마지막 거점지. 신라 장군 김유신은 부흥군을 막기 위해 이곳을 찾았고 성을 공격하기 전에 사람을 먼저 보냈습니다. 항복하면 목숨을 살려줄 뿐 아니라 부귀를 기약한다. 그러나 백제의 부흥군은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졌고 결국 수천 명이 전사, 백제를 다시 세우겠다는 마지막 희망이 사라집니다. 당시 백제 부흥군을 이끌었던 우두머리는 부여풍입니다. 의자왕의 아들이죠. 그런데 부흥 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를 때 당에서는 포로로 끌려갔던 부여융이 역시 의자왕의 아들이었던 그가 당나라 군을 이끌고 옵니다. 역사 기록엔 남아있지 않지만 두 사람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백제를 일으켜 세우고자 했던 부여풍, 그를 제지하려 했던 부여융, 역사의 쓸쓸한 단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백제의 혼이 서려 있는 두 번째 산성은 노고산성입니다. 이곳 역시 산 정상 부분을 둥그렇게 두른 태매식 산성인데요. 성 둘레는 원래 300m 정도인데 대부분 허물어져 현재는 성곽의 윤곽선만 겨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확인되는 다수의 산성들은 신라와 접경을 이루던 백제의 변방 지역으로 백제로서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들이었습니다. 노고산성은 백제와 신라의 치열한 격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 아래 찬샘마을엔 오래전 치열했던 전투 이야기가 아직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1500년 전에 백제 성왕이 이곳에서 신라군과 백제군하고 치열한 전투를 해서 피가 냇물을 잃었다고 해서 핏골이라고 합니다. 노고산성 할미바위, 무심코 지나가면 놓치게 되는 바위죠. 산성을 쌓을 때 할머니들이 앞치마에 돌을 담아 날랐다고 해서 바위 이름이 할미바위, 산성 이름도 노고, 즉 할미산성입니다. 해발 250m. 노고산성에 오르면 동쪽에 대청호가 보입니다. 남서쪽은 계족산성과 바로 연결되죠.
노고산성은 위치상 계족산성의 전초 기지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 중구 대사동 보문산성은 백제 말기 신라와 전투가 치열했을 때에 축조되었습니다. 현재 대전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등산로이기도 합니다. 성벽은 흙을 깎아 급경사를 만들고 바깥쪽에 돌을 쌓아 견고한 성벽을 만들었습니다. 보문산성의 유일한 성문의 흔적이 남아있는 서문터입니다. 보문산성 안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돌 무더기가 쌓여 있어서 예전에 옹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 위쪽에 옹성이란 성 앞을 둘러싸고 있는 보조성곽을 말합니다. 지금은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보문산성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장대로, 해발 400m에 불과한 작은 산성이지만 이곳에 오르면 주변 산성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동쪽으로는 칠연성, 능성, 가련성, 계현산성, 남서쪽으로 비파산성 산자락이 보이죠. 이런 지리적 위치 때문에 보문산성은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빛으로 위급한 상황을 다른 산성들에게 알려주었을 겁니다.